안녕하세요. 고품격 독서 입문 팟캐스트 부크부크 방송을 시작합니다. 어제보다 한 발짝 성장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오늘을 보내고 계시나요? 여러분과 책으로 함께 성장하고 싶은 안녕하세요. 정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의 끝에서 연락드립니다. 부크부크 아나운서 데이지 같은 남자 장진영입니다. 부크부크와 함께하니 벌써 5월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부크부크가 성정한 주제는요, 성장입니다. 사실 저희가 부크부크에서 지속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드렸는데요. 청소년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는 완득이 기억하시나요? 우리 청소년기의 부크부크 친구들과 같은 성장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이번 한 달간 성장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저도 늘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바라보면 몸 상태가 매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내가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언젠가는 이 긴 기간을 돌아보기 위해서 한 번씩 사진을 찍어놓고 비교하곤 하는데요. 그럴 때만 내가 바뀐 모습을 발견하기도 해요. 어떤가요? 맞아요.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사람보다 나의 과정을 되돌아보며 반추하는 과정이 진정한 성장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네! 오늘 하루도 부크부크로 마무리하면서 나의 성장하는 모습을 또 한 번 기억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부크부크에서는 우리들의 어린 모습처럼 치열하게 부딪히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우리. 큰 목표도 좋지만 꾸준히 작은 목표를 설정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의 문학 생활도 성장하려면 한 주에 한 번씩 부크부크 들으면 좋겠죠? 자, 그럼 다 같이 책 속으로 떠나볼까요? 출발! 우리 부크부크는 함께 읽는 독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제작, 지원하는 인터넷 팟캐스트입니다. 잠깐 쉬어가세요. 부크부크의 막을 열어줄 코너 책갈피입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한 시 한 구절로 부크부크를 열어보려고 해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멋진 시. 치은님, 멋지게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님의 침묵, 한용운.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 접하게 된 작품인 것 같아요. 대부분 수능이나 모의고사 지문으로서 익숙하게 보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바로 한용운 시인님의 님의 침묵입니다. 이 작품은 1925년 쓰여진 작품인데요. 시집을 보면 이 군말이라는 창작 동기가 시의 앞에 있고 독자에게 라는 뒷말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용운 시인의 작품은 대부분 기승전결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은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 더 익숙하겠죠. 오늘 읽어드린 부분이요. 승과 결, 즉 전개와 결말, 희망과 성취를 이루는 부분을 발췌해왔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모습 속에서 슬픔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실제 작품이 쓰인 1925년, 시대적인 배경인 일제시대 속 혹독한 언론 탄압의 시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싶은 주인공의 이야기처럼 보인답니다. 이 주인공은 이별과 그 고통 속에서 참다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부크부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픔이 찾아오고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기 어려울 때 삶의 새로운 의미를 그리고 앞으로 반짝 빛날 희망을 놓치지 않길 바라면서 위로가 되어줄 책갈피 한 구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비가 오고 있는 동안 땅은 참 질척거리고 약하게 느껴지지만 비가 갠 뒤 맑은 하늘이 보이면 땅은 전보다 더 단단해지듯이 저도 가족과 친구들에게 함께 이겨낼 수 있게 희망이 되었으면 하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다음 코너, 불멸의 클래식으로 떠나보시죠. 온고지신.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암. 유명한 말이죠. 논어 속 공자가 남긴 사자성어입니다. 고전 인문을 통해 고전의 가치를 익히고 더 나아가 우리 현재의 삶 속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한 부끄부끄의 사주차 특색 코너인데요. 고전 인문의 책 내용과 작가님의 이야기, 시대상 등 재미난 에피소드로 구성해 보았는데 기대되시죠? 오늘 불멸의 클래식을 처음으로 열어줄 작품은 바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그럼 이 불멸의 클래식 연주 속으로 떠나보시죠.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그러기가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데미안 작품 속 첫 구절입니다. 이 작품은 에밀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의 시점으로 쓰여진 작품인데요. 낮, 의식, 지성, 아버지의 세계의 밤, 무의식, 관능, 하녀의 세계라는 두 가치관의 대립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는 작품입니다. 그 과정에서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다른 조력자들을 만나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그렇다면 이 데미안이라는 작품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작품은 1916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쓰이고 전쟁이 끝난 1919년에 출판이 됩니다. 작가는 전쟁을 경험하면서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증오보다는 사랑, 전쟁보다는 평화를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죠. 작품을 읽을 독자들이 헤르만 헤세 본인처럼 불안과 좌절에 사로잡힌 청년이 치열한 성장을 거쳐 자신만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 헤세 본인이 한 말처럼요. 전쟁 작품이라 하여 전쟁의 참혹성을 크게 다루지 않아 전쟁에 대한 비판이 미약하지 않나? 라는 평가를 듣긴 하지만 헤세 본인은 전쟁 포로를 돕는 일에 종사하기도 했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로는 작가 본인은 이 데미안을 첫 발표할 땐 가명을 썼다고 해요. 바로 에밀 싱클레어, 주인공의 이름으로요. 작품 본연의 평가를 받고자 하여 당시 권위 있는 독일의 문학상인 폰타네 상 수상자에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헤세 본인은 사양했지만요. 물론 평소 헤세를 눈여겨본 일부 학자들은 문체만 보고 헤세의 작품이라고 밝혀내기도 했대요. 그만큼 헤세의 문체가 느껴지는 책이랄까요? 데미안은 정신분석학의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정신분석학.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유명하고 간단한 심리학 이론이랍니다. 프로이트, 칼융으로 대표되는 이 이론이 어떻게 데미안 속에 녹아있는지를 살펴보면 작품을 이해하는데 길잡이가 되어주겠죠. 헤세는 칼융의 제자에게 심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헤세의 작품에는요, 자연스럽게 정신분석학의 내용이 스며들어 있죠. 다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마음이 아플 땐 어디를 진찰해야 될까요? 아마 우리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무의식 그리고 꿈일 거예요. 이렇게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내면의 나, 페르소나를 찾는 것. 꿈과 무의식을 분석하는 것이 정신분석학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작품으로 돌아가 볼까요? 싱클레어의 무의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페르소나는 무엇일까요? 작품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찾아보면 더욱더 몰입할 수 있답니다. 데미안 작품을 읽어보면 카인이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헤세에 붙이는 목사셨는데요. 이러한 종교적인 색채가 작품에서도 잘 느껴집니다. 성서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최초의 인간으로 기록되는 아담과 이브. 그 사이에서 2명의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첫째 카인과 둘째 아벨. 그들은 각각 농인과 양치기가 되는데요.
하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각각 준비하지만 야속하게도 하늘은 아벨의 제사만을 받아들입니다. 이를 시기한 카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이는 성서에 기록된 첫 살인인 셈이죠. 이에 하늘은 카인을 꾸짖었고 카인은 살고 있는 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카인을 위해 다른 사람이 해치지 못하도록 표식을 남기게 되는데요. 데미안에서는 이 유명한 이야기를 재밌게 비틀어서 사용했습니다. 싱클레어는 낙인을 일반적인 의미, 두려움과 범죄의 의미로 받아들여요. 반면 데미안은 이러한 표식을 어른, 그리고 반항의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마치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동경의 대상이 되죠. 싱클레어에게는 소위 말하는 악의 모습이 처음으로 동경의 대상이 되는 순간이랍니다. 그럼 이야기의 후반부에는 성과 악이 어떻게 관계를 그려나가는지 싱클레어와 데미안 두 사람의 이야기를 더욱 재밌게 찾아보실 수 있겠죠? 고전 인문 작품을 읽어볼 때 어느 시기에 쓰였는지 그 속에 담긴 에피소드나 배경 지식을 함께 듣다 보니까요. 전에는 보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도 책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 읽어보고 싶어지네요. 오늘 함께 부크에 참여해준 친구들은 광양 중마초등학교 방송반 부일책 친구들입니다. 부일책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소개하며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부일책 친구들의 방송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부담 없이 읽기 좋은 책 부일책 진행을 맡은 중마초 방송반 제2 현웅 민식입니다. 네, 먼저 부담 없이 읽기 좋은 책 부일책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책 읽는 걸 싫어하는데 학생의 신분이다 보니 우리가 책을 멀리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일책은 우리처럼 책 읽기를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추천해주는 방송입니다. 네, 진행자가 뽑은 베스트 3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텐데요. 먼저 제가 뽑은 부일책 3위는 나는요 글 그림 김희경 출판사 여유당입니다. 3위로 뽑은 이유는 우선 문장이 대부분 짧습니다. 긴 글 읽기가 힘든 친구에게 추천합니다. 네, 제가 뽑은 3위는 최덕규 작가님의 여름이네 병아리 부활일기입니다. 병아리를 키우는 법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병아리 키우는 법을 알아야 하죠? 제가 치킨을 좋아해서 닭이 자라는 과정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뽑은 3위 책은 백희나 작가의 이상한 엄마입니다. 이상한 엄마는 주인공이 감기에 걸렸을 때 엄마들의 마음과 모든 걸 알 수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뽑은 2위를 소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뽑은 책은 길버스쿨에서 출판한 완벽한 아이 팔아요입니다. 작가님 이름은 미카엘 에스코피에입니다. 아이를 고르는 재미가 있어요. 네, 제가 뽑은 책이랑 결이 비슷한 책 같아요. 제가 뽑은 책 2위는 조경희 작가님의 아빠 자판기거든요. 한마디로 지루할 틈이 없는 책입니다. 읽다 보면 아빠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면을 떠올리며 공감하게 됩니다. 네, 제가 뽑은 2위 책은 백희나 작가의 장수상 할머니입니다. 뽑은 이유는 목욕탕에 가면 어수선한 기운과 뭔가 있을만한 기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뽑은 대망의 1위 책은 두구두구두구 박규민 글 그림에 왜 맞춤법에 맞게 써야 돼?입니다. 맞춤법에 따라 전하는 뜻이 달라지는 걸 책을 읽으면서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네, 제가 뽑은 베스트 1위는 이영주 작가님의 재활용 쓰레기를 다시 쓰는 법입니다. 요즘 심각한 환경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해주는 좋은 책인데요. 분리배출을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는 책입니다. 네, 제가 뽑은 1위 책은 백희나 작가님의 말스칸입니다. 주인공과 모든 인물들의 마음속을 알게 해주고 친구가 없을 때 친구에게 다가가는 법과 먼저 다가가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부담 없이 읽기 좋은 책, 불책의 첫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소감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해볼까요? 먼저 저는 처음엔 쉽게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어려워 놀랐지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두 분과 함께 책을 소개해서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두 분과 베스트 3의 책을 알게 되어서 재밌었습니다. 네, 중마초 방송반의 첫 번째 방송 불책을 통해 제가 뽑은 베스트 3도 소개하고 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도 알게 돼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부담 없는 책부터 조금씩 읽다 보면 책과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부담 없이 읽기 좋은 책은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방송에는 더 부담 없는 책을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담 없이 읽기 좋은 책 진행을 맡은 중마초 방송반 제이, 인식 한욱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시테루! 지금까지 광양 중마초등학교 방송반 학생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추천해준 세 권의 책, 저도 읽어봐야겠네요. 여러분도 함께 부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어느덧 5월의 마지막이 찾아왔네요. 부크부크와 함께 하실 마지막 코너는 오디오북입니다. 5학년 5반 아이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 속에서 각자의 성장을 찾아 나갔는데요. 오늘은 어떤 친구가 성장의 의미를 찾았는지 궁금하네요. 5학년 5반 아이들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면서 첫 추천 작품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어때요? 기대되시나요? 벌써 끝난다고 하니까 뭔가 아쉬운데요. 저는 이 책 속에 등장하는 친구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너무 이뻤던 것 같아요. 천재, 그리고 수정이, 그리고 책 속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등장할 것 같은데 못다한 부분은 저도 꼭 이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부크부크가 추천하는 이달의 책 5학년 5반 아이들 지금 들려드릴게요. 이번 주인공은 장미입니다. 장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미에게는 꿈이 있는데요. 바로 오디션에 합격해서 가수가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첫 번째 오디션에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가사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탈락하고 맙니다. 낙심한 장미를 위로해준 건 앞집에 사는 준석이었어요. 오며 가며 서로 정이 든 모습이네요. 한편 수정이가 소개시켜준 성악가 언니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노래를 배우게 됩니다. 실력이 쑥쑥 는 장미에게 또다시 오디션의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인 오디션 장면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노래 부를 때가 행복합니다. 제 노래를 듣고 다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디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부를 노래가 날개의 꿈인데 이 곡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날개의 꿈은 돌아가신 아빠가 좋아하던 노래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빠 얘기를 하려니 목이 메었다. 내가 말끝을 흐리자 안경 낀 아저씨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아빠에게 바치는 노래군. 장미야, 하늘나라에 있는 아빠가 들을 수 있도록 멋지게 불러봐요. 나는 호흡을 가다듬은 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 둘. 앞에 심사위원이 아니라 아빠가 있다고 생각하며 노래를 불렀다. 아빠, 내 목소리 들려? 나 지금 아빠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부르는 거야. 아빠, 사랑해요. 마지막 부분에서 나도 모르게 한 줄기 눈물이 흘려내렸다. 장미의 진정성이 강력한 울림을 자아내는데요. 저도 읽으면서
조금 울컥한 것 같아요. 이러한 마음이 심사위원에게도 감동으로 다가왔나 보죠. 꿈을 향해 나아가는 활기찬 장미의 모습, 그리고 실패를 기회로 삼으며 긍정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눈에 그려지네요. 성장은 항상 성장통을 동반하는 것 같아요. 이런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만 진정한 의미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받은 거겠죠? 오디오북 코너의 마지막을 들어보니 다음 책은 어떤 책일지, 그리고 어떤 에피소드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은 관심 속에 청취해 주실 거죠? 책과 함께하는 알찬 시간을 보내다 보니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끄부끄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은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다가오는 5월의 마지막, 더 늦기 전에 아름다운 전라남도 자연 속으로 놀러 가시길 바랍니다. 부끄부끄는 더 즐겁고 더 신나는 내용으로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앞으로도 슬기로운 독서생활 저희 부끄부끄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끄부끄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우리 방송은 매주 월요일 팟빵과 유튜브, 전남교육통 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팟빵의 부끄부끄, 유튜브의 전남교육 나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김주선, 이솔비, PD 김성희, 저는 아나운서 정지은. 저는 아나운서 진혁이었습니다. 부끄부끄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부끄부끄